자,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첫 장에 배열, 흐름, 삽입 이렇게 써져 있죠. 배열, 흐름, 삽입.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1이 올라가면서 선생님이랑 이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 대한 거는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천천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개념은 잘 들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소재를 찾는 것과 그리고 디테일을 찾는 것, 그죠? 소재를 찾는 것이랑 디테일을 찾는 것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소재를 찾는 거랑 그리고 디테일을 찾는 것, 팝픽을 찾는 거랑 디테일을 찾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월달에 지금 모두 다 정규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빈칸 추론에 들어가는데 빈칸 추론도 저 친구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상위 호환 좀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거 선생님 정규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거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2020학년도 뭐 대학 수능 그래서 한국교육평가원이라는 곳에서 과목마다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놓은 지침서 같은 거예요. 이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습 그 도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만 따로 주는 내용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서 선생님이 발췌를 해온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게 보세요. 흐름이랑 그리고 무관한 문장 찾기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 찾기 이게 지금 내가 표지에다 써놓은 흐름, 배열, 삽입 이 세 가지 문제의 유형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의 유형이 보통 5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그쵸? 그러면 이 유형은 간접 쓰기 유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평가원에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게. 그래서 글에 잘 들어.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순서가 뒤집어져 있고 아니면 문장 하나를 빼야 되거나 문장 하나를 넣거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주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 친구들 5 긴 글의 문장을 요약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3가지만 흐름, 그리고 무관한 문장 찾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문장 삽입입니다. 이게 그쵸? 얘네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로 다 나와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시사 문제 등 다양한 걸로 나와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문항은요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장의 다음에 이어질 문장들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하는 문항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는요 보세요. 문법적 연결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용적 연결 관계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적 연결 관계라는 건 이거죠. 논리적으로 흐름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이거를 하려면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될 수 있도록 주어진 문장들의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어진 문장들에서 논리적 흐름에 따른 문장 간의 연계성을 유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논리적 흐름에 따른 문장 간의 연계성을 유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평가원에서 잘 보세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명시적 단서, 즉 눈에 보이는 단서가 있다. 이걸 보고 너희들 문제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면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이 3가지들로 힌트를 뿌려놨으니까 너네들은 문제를 찾을 때 이 녀석들을 고려해서 논리적 흐름을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의 쓰임을 준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오면 너네들이 위아래 문장, 앞뒤 문장을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파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자 책을 피면은 이제 앞장에다가 하시든 어디다 하시든 이거 무조건 적어두세요. 이 세 가지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선생님은 하나를 더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추가해서 하나를 더 적어두세요. 자 연결사 이거는 꼭 필기 지시어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적을게요. 반복어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복어는 우리 앞에서 주제 찾기 할 때도 했었던 거죠. 그쵸? 이 친구들. 자, 이 네 가지는 꼭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이 네 가지는 일단 적고 천천히 적으세요. 적고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한번 앞에 선생님이 책자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흐름, 배열, 삽입 이 세 가지 문제를 풀 때는 이 친구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어요. 주제를 찾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지금 12월 달이랑 1월 달에 했습니다. 그죠? 그 친구들을 우리가 하나의 지금 스킬을 머릿속에 뇌 구조를 활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방학 특강 때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본 수업에 할 것은 또 다른 이제 다른 요소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게 이건데 여러분들이 연결사라는 것들 있잖아요. 연결사라는 건 접속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접속사라는 거는 일단 접속사가 쓰이면 접속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접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역접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한 성향만 아시면 됩니다. 순접은 앞뒤가 변하지 않는 성향을 주는 걸 순접이라고 하고요. 역접이라는 것은 앞과 뒤에 대한 성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흐름, 배열, 삽입 문제에서는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집어지니까 혹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난 여기다가 문장을 넣어야 된다. 뒤집어지니까 나는 이 문장 뒤에 이 문장을 써야겠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차차 내가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지시어라고 되어있죠. 지시어는요 말 그대로 이런 this라든가 these, that, those, such 이런 것들이 지시어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쓸 시간 줄게요. 천천히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친구들이 지시어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12월이랑 1월 달에도 굉장히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신경을 자극시켜 주려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동그라미 쳐라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 무조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이 친구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문장을 시작할 때 이것은 저것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특징들은 이 의자들은 그러면 의자들이라는 게 무조건 앞에 나와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유추를 해서 이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흐름과 배열과 삽입에 모두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건 보통 인칭 대명사를 가리켜요. 그죠? 인칭 대명사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슬라이드 해놓고 하나만 더 적어둘게요. 인칭 대명사와 그리고 관사도 적어두겠어요. 관사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다 넣어놔야 될 것만 얘기해줄게. 자, 인칭 대명사는요. 보세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뒤에는 he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자애라고 얘기했어.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 돼요? 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a ma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는 the m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쓰이기 시작해야 돼요. 부정관사를 사용을 했으면 그 뒤에는 정관사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요. 그렇죠? 이거는 요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을 볼 줄 아는 스킬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의 관계를 하나씩 세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머릿속에. 이거는 이 수업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안 하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반복어는 뭐냐면요. 영어에서 이거를 paraphrasing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araphrasing은 똑같은 말을 반복을 시켜요. 똑같은 말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는 그냥 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고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복을 입은 남자, 교복을 입은 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단어 때문에 얘가 뒤에 붙어야 돼. 이 단어 때문에 얘가 뒤에 붙어야 돼 라는 생각이 빨리빨리 들어야 돼.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잘 되면, 이게 잘 되면 여러분들 문장 찾기가 쉬워지고요. 흐름 찾기가 쉬워지고 뒤에 붙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순서 찾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유형 5문제는 이 네 가지로만 문제를 풉니다. 이 네 가지 그리고 플러스 뭐가 되어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뺄 수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를 시켜놔야 되는 것이야. 그냥 어떤 문제를 풀든 내가 논리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 풀 수 없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매년 매주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올라간다, 논리를 상승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수업을 듣다 보면 상승이 되는 게 분명히 보일 거고 차이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진짜로 그거는 나를 믿어야 돼. 알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논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들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글의 중심 내용과, 보세요. 중심 내용과 라고 했죠. 중심 내용과, 이게 뭐야? 글의 중심 내용과, 이 얘기를 지금 위아래에서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글의 중심 내용이라는 게 요거예요. 토픽과 디테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재란 말이에요. 글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돼? 챙겨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져가면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힌트를 받아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중심 내용과 논리적 전개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전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으면서 연습을 해라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쵸? 요거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그냥 풀면 안 되고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거는 왜 이렇게 됐냐?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 이게 왜 잘렸지? 잠깐만요. 일단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같은 것들 다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우리가 첫날이니까 워밍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영어에서 여러분들 거 여기 다 적어놨어요. 번호 앞장 넘어가 보세요. 35번 문제와 36번 문제가 세트로 같이 보통 나옵니다. 이제 3월달에 본인들이 실제로 할 것이야. 그치? 그리고 3월 거 가져왔어요. 3월 거 18년 3월입니다. 자, 나오면 항상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부터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선생님 여기 적어둘게. 자, 첫 번째 지금 뭐 하는 거지? 흐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 배열입니다. 그렇죠? 순서 배열을 풀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이냐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는 거예요. 박스 안의 내용 먼저 읽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걸 동일하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제 오늘 수업 있는 사람, 내일 수업 있는 사람 저기 뒤에 지금 내가 책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저거 가지고 빈칸 추론 얘기할 건데 빈칸 추론에서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할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씩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지켜야 할 게. 1번은 박스 안의 내용을 읽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을 읽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라 라는 게 아니야. 박스 안에서는 무조건 무엇을 챙겨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얘 뒤에 붙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장의 시작이야. 그래. 그치? 글의 시작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토픽과 디테일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TND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토픽이랑
디테일이 들어있으니까 우린 이 친구를 무조건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할 거 아니야. 뭘 가지고? 연지, 대반 이런 이 친구들을 가지고요.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반복어를 가지고. 그치? 이런 거는 내가 완전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를 풀 때마다 옆에다 적어놔.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반복어를 내가 사용해서 풀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알겠죠? 만약에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있잖아 너네들이. 그럼 읽었다가 또 읽었다가 읽었다가 또 읽었다가 A 같다 B 같다가 B 같다 A 같다 계속 반복해. 그러다가 이게 맞는 것 같네 저게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게. 근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이걸 한번 챙겨봐봐. 내가 설정해놓은 답이 이것들에 대한 힌트들이 서로 엮여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뭔 말인지 알겠지? 나를 못 믿겠다. 그러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이건 챙기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 평가원에서 얘기한 거야 이거 얘들아. 평가원에서 이렇게 낼 테니까 이걸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용 안 하는 것도 바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박스 안의 내용을 읽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토픽과 그리고 디테일은 무조건 챙겨주세요. 이건 우리가 12월이랑 이럴 때 이 작업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모든 글에서 이 친구를 사용해야 돼. 모두는 아니지만 도표 같은 걸 풀거나 뭐 그래프를 풀 때는 아니지만 그죠? 이 친구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것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천천히 할게.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토픽과 디테일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 두 번째는 A, B, C의 첫 문장만 읽습니다. 첫 문장 확인이라고 해놓을게요. 오케이? 자, 첫 문장을 이제 확인하라는 게 뭘 확인하라는 걸까?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과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을 확인을 해서 붙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은 자 봐봐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A부터. 자,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ses is the level of trust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뭐가 체크돼야 되는 건지 이런 신경들 이제 자극을 시켜줄게 내가. 자, 뭐가 나왔냐? 여기가 지금 마침 여기까지죠? these 이런 것도 엄청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지시어야. 그죠? 지시어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시어가 오해하지 마 얘들아. 지시어가 나왔다고 이거 뒤에 얘를 붙여라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지시어가 나왔을 때는 얘가 지금 이 앞에 무언가 함께 연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these two cases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두 개의 상황들이래. 그럼 이 두 개의 상황이라는 게 자, 두 상황이라는 게 이 앞글에 무조건 있어야 돼. 뭔 말인지 돼요? 이 앞글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박스 먼저 하고 가자. 박스 먼저 하고 갈게요. Suppose that 자, 너가 가정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Suppose 가정하다. 뭘 가정하냐? That you are busy. 너가 바쁘다라고 가정해보세요. 뭐 하면서 바빠? busy ing 하면 ing 하면서 바쁘다라는 수거입니다. 자, 너가 일하는데 바빠요. 뭐해? 어느 프로젝트를 하는데 바빠. one day, 어느 날 너가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뭐 과제를 하는데 굉장히 바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you have no time, 시간이 없대. 뭐 할 시간이 없어? To buy lunch, 점심을 사 먹을 시간이 없어.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오케이? 자, all of a sudden, 갑자기 우리 sudden이라는 단어 알지? suddenly 이것도 있고 갑자기 your best friend, 너의 절친이 shows up, 나타났대. with 뭐와 함께 나타났어? Your favorite sandwich,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들고 절친이 나타났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고? T&D 무조건 이걸 설정을 해야 돼요. 그게 맞건 틀리건 내 스스로 무조건 설정을 해. 알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친구가 마지막 문장이 더 중요하겠지. 더 친구가 샌드위치와 함께 들고 나타남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바빠요. 바빠. 너가 지금 가정하는 거 바쁜 게 너 지금 토픽입니다. 너가 지금 바쁜데
디테일이 어떻게 된 거야? 친구가 샌드위치를 들고 나타남이에요. 그죠? 바쁜데 샌드위치를 들고 나타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봐봐.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ses 이러한 두 개의 상황이 나왔대. 두 상황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박스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온 게 없어. 아무리 연결을 시키려고 해도. 그죠? 두 개의 상황을 나왔다라면 자 A라는 상황이 있고 B라는 상황이 있어. 그리고 야 두 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논리적 흐름이야. 그치? 근데 두 개의 상황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박스 뒤에는 첫날이니까 천천히 할게. A는 절대 붙을 수 없는 거야. 이 세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그치? A는 절대 박스 뒤에 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너희들한테 고정관념을 좀 만들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수능을 찾아보면요 A가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박스 뒤에 A가 붙어서 나오는 정답이 거의 없어요. 거의 5%도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A는 웬만하면 잘 답을 먼저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답도 보면은 여러분 A가 먼저 나와 있는 게 그리고 보기가 1번인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2, 3, 4, 5는 A로 시작을 안 해요. 그리고 그쵸? 그래서 A로 답을 주는 게 거의 없긴 해요. 일단은 자 근데 우리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할 거예요. 지금 8회 수업 동안에 그쵸? 자 그 다음에 히 동그라미 이게 뭐야?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너네들한테 평가원에서 이걸 왜 얘기한 줄 알아요?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반복어라는 거는요 앞에 어떠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히라는 녀석은 문장을 책을 딱 한 장 열자마자 첫 문장에 그 남자는 이라고 절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쓰였다는 건 이 앞에 누군가가 그 남자를 지칭하는 누군가가 무조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무조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단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알겠지? 자 일단 어디야 여기까지니까 1번은 볼게요. 자 걔가 말을 했대요. 그 남자가 계속 나와요. 알고 있다고 you are busy 너가 바쁜 걸. 그리고 he wants to help you 너를 도와주고 싶대요. 뭐 함으로써? 너를 샌드위치를 사줌으로써 도와주고 싶다라는 문장이 일단 나왔어요. 그치? 냄새가 나지만 일단 넘어갈 거야 시로. 자 그러나 챙겨 그러나 뭐가 나왔지? 연결사가 나왔지. 무슨 연결사? 역접의 연결사가 나왔어요. 그치? 역접은 무조건 내용을 뒤집는 거예요. 그럼 역접의 내용을 일단 보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If a stranger 만약에 stranger 하게 되면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 shows up 나타났다. with the same sandwich. 자, 같은 샌드위치를 들고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래요. 그리고 offers it to you 너한테 그 샌드위치를 줬다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You will not appreciate it 너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역점이 나오고 갑자기 낯선 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봐야 우리 지금 뒤에 문장 안 읽었어요 얘들아. 한 문장씩밖에 안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장씩 읽고 나서 일단 얘와 붙이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올 게 절대적으로 무언지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근데 자 이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잘 들어. 이따 나오는데 어차피 이 뒤에 붙는 게 명백하게 하나는 무조건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안 떨어질 때가 있어. 얘 뒤에 붙는 것이 애매해. 그럼 애매하잖아? 그럼 잘 들어. 애매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박스 뒤에 붙을 게 만약에 정확하게 B가 붙을 수 있겠어.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 근데 박스 뒤에 붙을 게 뭔지 내가 모르겠는데 B랑 A가 붙어있는 건 절대적으로 알 것 같아.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A 뒤에 C가 붙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 근데 박스 뒤에 B가 붙는 것까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답은 B, C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B 뒤에는 무조건 A가 와야 되고 A 뒤에는 무조건 C가 와야 되는 힌트들이 들어있어. 그러면 BAC로 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를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박스 뒤에 무조건 하나를 붙일 수 있는 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끼리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이 세 개가 조합이 돼서. 이해되지? 세 개가 조합이 되면 거기서 맨 앞에 있는 애가 얘랑 붙어 있는 거겠지. 어쨌든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야 돼. 길을 잃지 마.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낯선이가 나왔어요. 낯선이보다 먼저 언급된 건 친구예요. 친구가 왜 왔대? 너가 바쁘니까 도와주러 왔대요. 그럼 얘가 일단 붙어야 되겠죠, B가. 그죠? 그리고 여기에 너의 베스트 프렌드가 이놈이구나 라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야. 친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엔 어떻게 얘기해? 너의 베스트 프렌드가 그 다음 문장에 너의 베스트 프렌드가 그 다음 문장에 너의 베스트 프렌드가 이렇게 안 하잖아. 이미 베스트 프렌드라고 언급해놨더니 그 다음 문장에 어떻게 he 썼죠? 그 다음 문장이 뭐야? he 또 썼죠? he 썼죠? 이해됩니까? 대명사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 확인해. 자, 이러한 경우에는 this case 체크해봐. this case. this는 얘들아, this는 지시어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리키는 지시어냐면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은 이 세포가 하나 잘하게 해줄게. 잘 봐. 이렇게 나온 문제가 끝났어. 뭐 왜 끝났냐면 this는 하나야. this는 둘이에요. 그럼 이거 뒤에 얘는 붙일 수가 없어. 이해돼? 경우를 두 개를 줬는데 얘는 지금 한 경우밖에 없다고. 친구가 샌드위치 들고 나타난 경우가 하나야. 이 문장 뒤에 얘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돼. 하나 뒤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 뒤에 어떻게 하나 두 개가 붙습니까? 똑같은 거를 붙여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경우가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서는 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두 개의 경우를 붙일 수가 없단 말이야. 경우를 하나 더 줘야 돼. 뭐? 낯선이가 아까 샌드위치를 들고 왔다라는 경우가 나와야 되겠죠. 친구가 샌드위치 갖고 낯선이가 샌드위치 갖고 이 두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답이 나왔지. 어떻게? B, C, A가 답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고3까지 하는 거야. 이거를 똑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하면은 꾸준히 내가 이걸 알고 계속 문제를 풀면 고3 때 솔직히 진짜 문제 없이 할 수 있어. 내가 어휘만 챙겨놓고 있으면. 알겠지? 그러니까 1등급 어렵지 않더라고요. 학교 1등급 말고 모의고사 1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일단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거 확인해보자. 우리 검사할 거야. 자, 이러한 경우에는 you are very likely to appreciate. 너는 어떻게 굉장히 감사할 거래. 친구의 뭐에 도움에 감사할 거래. 왜? 친구가 샌드위치 들고 왔잖아. 네가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 없는데. 자, 그러나 라고 나오죠. 감사를 할 거라고 나왔는데 그러나라고 해놓고 뭐에? 감사를 안 할 거래. 이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그치? 감사를 할 거야. 근데 역점 나왔어? 감사 안 할 거야. 대신에 감사 안 하고 어떻게? 너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샌드위치 가져오면 혼란스럽겠지. You would like think. 너는 생각할 거예요. Who are you? 너 누구야? 그리고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았냐? What kind of sandwich I like to eat? 내가 무슨 종류의 샌드위치를 좋아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자, 이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 key difference,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is the level of trust, 신뢰도의 수준이랍니다. 그렇죠? 신뢰의 수준이다. A 뒤에 붙을 거 찾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읽을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뒤에 붙어있는 것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근데 A 뒤에는 붙일 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A는 끝까지 읽을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끝까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B랑 C는 중간에 있는 친구니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얘랑 연결점을 좀 찾아야 돼. 두 가지 경우 나왔으니까 two cases. 여기까지 챙겼으면 끝난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2018년 3월 거예요. 19년 3월도 마찬가지고 지금 2020년 3월에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건 이 친구들을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35, 36번 가서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반복어 써놓고 그리고 T&D 확인하고 얘네들 연결 지어서 문제 풀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내가 실제 모의고사 풀다가 어휘가 많이 부족하다. 그럼 어휘만 채우면 돼. 열심히 내가 단어 외워야 되겠다. 많이 내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는데 단어가 잘 안 되네. 그런 걸 깨닫고 부족한 부분 채워. 오케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선생님 풀이 시간 안 주고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첫날이기 때문에. 넘어오세요.
항상 2개 나와요. 배열. 자, 가볼게요. 어떤 거? 박스 먼저. 박스에 topic and detail, T&D 설정. 자, if you start collecting, 자, 내용이 본인이 친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시사 문제 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랑 친하지 않은 소재가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가야죠. 자, 너가 만약에 collecting을 하기 시작했대요. 뭐를 해?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analyzing, 뭐 한다? 분석한답니다. 데이터를. 오케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죠. 분석하기 시작했다면 without, 없이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없이? First clarifying the questions you are trying to answer. 잘 보세요. 뭐 없이 했으면 clarifying 하는 걸 안 하고 했대. 처음으로, 첫 번째로. clarifying 라는 동사는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는 분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만 했대. 뭘 분명하게 안 해? The question, 질문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대요. 무슨 질문? You are trying to answer. 너가 답하려고 하는 질문. 너가 답하려고 하는 질문을 내가 무슨 질문에 답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지 않고 그냥 정보만 수집을 하고 정보만 분석을 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너가 you are probably,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You are probably doing yourself. 너는 하고 있는 거래. 너 스스로가 more harm than good 이렇게 나오죠. 너는 좋은 거보다 harm, 해를 끼치고 있다. 이건 안 좋은 거야. 그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은 잘 봐봐. 위의 문장이 나랑 관련 없는 너무 먼 얘기들 같지만 오케이? 클래리파잉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건 어떻다? 좋지 않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토픽과 디테일을 설정한 거예요. 토픽은 뭐냐면 뭐 하는 거야? 분명히 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것. 그것은 어떻다? 해가 끼친다. 좋지 않다. 이게 이제 토픽과 디테일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치?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ABC로 넘어가면 여러분 더 혼돈만 오니까 내가 최대한 쉽게 나한테 맞춰서 박스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가세요.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돼. 모의고사 풀 때. 알겠지? 그리고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 이 친구는. 자, 다음 A. In the design plan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디자인 플랜에서는요 이런 말이 나와. 디자인 플랜에서는 말이야 이래요. 디자인 플랜이라는 말을 박스에 아예 주지도 않았는데 디자인 플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 일단 내비도 볼게. 자, 그리고 B는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인데 You will end up ing 하게 되면 end up ing 뭐 하는 거야? 결국 ing 하게 되다라는 뜻이요. 결국 ing 하게 되다. 너는 결국 drowning in a flood of information까지만 할게요. 일단 너는 뭐 한다? 결국 drowning 익사할 것이다. in a flood of information 어디? 정보에 flood 하게 되면 홍수죠. 즉 넘쳐나는 정보에 너는 결국 익사하게 될 거야. 진짜 실제로 익사하는 게 아니지. 정보라는 바다에 빠져버릴 거야 너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얘들아 정보의 바다에 빠진다라는 말은 모의고사에서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너는 익사할 거야 허우적거릴 거야는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 내용들은 다 알겠죠? 정보의 바다에 빠져버려가지고 너네가 허우적거리고 익사하게 될 거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자 3번 in addition 챙기자. in addition 연결사 나왔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무슨 연결사? 순접의 연결사예요. 그죠? in addition은 또한이라는 친구거든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든 그러니까 얘들아 순이라 그래서 좋은 것 같다라 그래서 무조건 순접이 플러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도 순접이에요. 알겠지? 뒤집지 않으면 순접이야 얘들아. 알겠지? 이해돼? 뒤집지 않으면 순접이에요. 나 햄버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짜장면도 안 좋아해요. 이게 순접이야. 알겠지? 근데 이걸 만약에 뒤집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게 역접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in addition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 머릿속에 또한이라는 말을 넣는 것도 좋은데 가로 열고 순접이라는 말도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치? 그러면 똑같은 성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볼게요. 자 또한 putting your plan이래요. 너의 계획을 put 놓습니다. 다음 아래에 어디 페이퍼 아래에 놓는데 그러니까 너의 계획을 종이에다가 쓰는 거겠죠. 페이퍼에다 놓는다라니까 너의 계획을 종이에다가 쓰는 것은 will not only clarify your thoughts 분명하게 해줄 겁니다. 분명하게 해줄 거래요.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또한 너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됐죠? 또한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뭔가가 너한테 분명하게 해주는 게 있어야 또한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죠? 봐봐. 이거 봐봐. 헷갈리지 말고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안 좋대. 그러면 또한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좋은 게 나와야 돼? 안 좋은 게 나와야 돼? 순접이니까. 안 좋대. 그러면은 안 좋다 그랬으면 또한이 붙었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고.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돼? 좋은 말이 나와야 돼?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되겠지. 역접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해라는 건 안 좋은 거야 얘들아. 근데 순접을 중간에 깔아놨어. 그럼 어떻게? 계속 안 좋은 걸 가야 돼요. 그치? 근데 안 좋은 걸 얘기했다가 역접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좋은 걸로 바뀌어야 되겠지. 난 짜장면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좋아합니다. 나는 짜장면은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싫어해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여기는 뭐야? 또한 너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줄 거래. 그치? 이건 좋은 거야. 근데 어떻게? 아까는 해가 나왔잖아. 안 좋은 거라고. 너가 클래리파잉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기만 하면 그건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게 뭐야? T&D 작업을 한 거잖아. 이게 토픽과 디테일에 대한 작업을 해서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지금 너 스스로 뭘 하고 있냐면 좋은 거보다 해를 끼치고 있는 거다. 너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뒤에 또한 이렇게 하면 좋아. 말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in addition은 그 뒤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뒤에는 C가 붙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까 B의 내용이 더 다가오죠. 너는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익사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뭐에? 분명하게 하지 않고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기만 했으니까 해를 끼치는 게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너는 이렇게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내가 B를 일단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뒤에 보니까 자, 봐봐. 이 문제를 피하려면 문제 해. 그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라는 건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 디스가 나왔잖아. 이거는 문제를 풀이용이 뿐만 아니라 그냥 어디서든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앞에는 이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 얘기 많이 했지. 이 문제가 뭐야? 너는 정보에 관해 허우적거리고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뭐야? 너의 그 조사가 시간 낭비였다라는 걸 알게 될 거래. 시간 낭비가 문제야. 너는 그럼 이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You should develop. 너는 뭐 해야 돼? 발달시켜야 된단 말이야. 뭘 발달시켜? Problem solving design plan을 발달시켜야 된대요. 이게 뭐야? 관사 어를 줬어. 디자인 플랜을 줬어.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 더 디자인 플랜이라고 나와야 되겠지. 그치? 이 세포는 건드려봐야 무조건 생성이 되고 발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모르고 있으면 아예 이렇게 못 풀어 문제. 너는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플랜이라는 게 뭔지 몰라. 디자인 플랜이 뭔지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플랜이라는 건 너는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알겠어. 뭐 하기 전에 네가 collecting information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너는 디자인 플랜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고 가야 된대. 그래야지 어떻게? 정보에 과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시간 낭비하는 걸 하지 않을 거래요. 그럼 그 디자인 플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설명해 줍니다. 너는 문제를, 이슈들을 분명하게 하고요. 너가 풀려고 하는 이슈를 분명하게 한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너가 대답하려는 질문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낭비야 라고 했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넣어줘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또한 너가 페이퍼에다가 적어놓는 거 하면은 어떻게? 너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서 똑같이 순접을 연결을 시켜서 디자인 플랜에 대한 얘기를 동일하게 장점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얘가 지금 얘랑 붙어서 B 뒤에 A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뒤에 B가 와야 된다는 걸 알고 A가 붙어야 된다는 걸 왔으면은 고민이 없잖아. 답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붙여서 얘를 붙일 수 있다. 이 에디션까지 붙여놨습니다. 됐어요? 괜찮아?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얘네들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것들을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안 주고 논리로만 풀라고 하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게 돼버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가원에서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쓴 게 뭐냐면 본인들이 얘네들을 넣어서 이게 답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역으로 활용을 하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설정을 하고 만들 때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의 쓰임을 만들어 놨으니까 얘네를 활용을 하면서 연결을 해서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알겠지? 이게 간접적으로 너네들한테 쓰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간접 쓰기 유형을. 그치?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첫날이니까. 이거 지울 거야. 이거 지울 거예요. 이제 다른 문제 봐서 줍니다. 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자 얘는 뭐냐? 37번 문제고요. 이 친구 뭐냐? 삽입 문제입니다. 그쵸? 삽입 문제예요. 삽입 문제는 얘가 1, 2, 3, 4, 5에 있었던 애인데 걔를 잘라서 올려놓은 거야. 그치?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줬을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존나 쉬운 거야. 왜냐면 너네들이 맨날 중간고사 기간 동안 모의고사를 맨날 그것만 볼 텐데 학교에서 순서 삽입을 줬다? 그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지. 내가 맨날 봤던 문제니까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지? 읽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동패는 여기 다 동패지? 동패는 그렇게 안 줘요. 지금 앞으로 너네들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빛은 그냥 줘요. 한빛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 문제 풀던 거를 삽입으로 줘 이렇게. 그러면은 맨날 봤던 거니까 여기 얘 원래 여기 있었지? 하고 그냥 쓱 넣고 한 문제 챙기는 거야. 근데 농패는 넣어봤더니 이 앞에 문장에 분명히 해피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문장을 하나 더 넣어놨어 이 새끼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여기에 넣을지 여기에 넣을지. 그치? 그리고 오늘 학교 가서 내가 또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삽입인데 자 얘는 봐봐 지금 비슷하게 생겼지 이거랑. 왜? 박스잖아. 박스 그치? 얘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 중간에 있는 말을 먼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삽입 문제 푸는 요령을 이제 써줄게요. 삽입 문제는 하지 말아야 할 걸 적어놓을게. 첫 번째로 뭐냐면 박스를 먼저 읽으면 안 돼요. 박스의 내용을 절대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박스의 내용을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자꾸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헷갈려서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럼 뭐부터 읽어야 되겠어? 당연히 TND를 설정해야 할 첫 번째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야 돼요. 자,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널리 알려진 건데 보통 글은
두 번째 문장까지도 조금 힘을 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1번이 엄청 답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가볼게요. 박스를 먼저 읽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당연히 첫 줄을 읽어야 되겠죠. 첫 줄 읽으면 뭐? 토픽과 디테일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삽입 문제를 푸는 전부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얘를 주의하며 뭐를 하는 거야?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반복어를 또 생각하면 돼. 그치? 왜냐면 얘 앞, 얘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 찾아야 되니까.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위에 거랑. 그쵸? 근데 얘 읽어가지고 헷갈려 하지 말란 소리야. 그죠? 얘를 먼저 읽고 TND를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뭐를 읽는 거야? 세 번째로 쓸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박스를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박스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를 내가 첫 줄에서 파악을 하고 박스를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지시어, 연결사, 반복어, 대명사 같은 거 어디서 생각해 봐야 되지? 이런 것들. 가볼게. 자, The Philosopher, 철학자입니다. G.A. 코헨이라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필로소퍼 몰라도 돼. 근데 사실 그냥 이 사람인데 코헨이라는 사람이 예시를 제공했대요. 무슨 예시냐? 예시를 제공했다랍니다. 예시를 제공했는데 어떤 예시냐면 의가 나왔으니까 캠핑 트립이라는 예시를 제공했대요. 캠핑 트립 이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토픽이 되겠죠. 캠핑 트립 캠핑 여행, 캠프파이어 하고 뭔지 알죠? 텐트 쳐놓고 음식 해먹고 캠핑 트립을 자, as가 나오죠? 뭐로써? 메타포래요. 여기 있지. 그러니까 캠핑 트립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캠핑 트립이 아니라 캠핑 트립을 비유로서 비유했대. 비유. 오케이? 캠핑 트립을 그러니까 예시로 그냥 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에 대한 예시를 들었대요? Ideal Society. 오케이. 이상적인 사회. 오케이.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상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했는데 그거를 캠핑 트립에다가 비유를 했대. 캠프에다가. 오케이? 캠프에다가 예시를 해서 제공을 했다. 누가? 저 철학자 코헨이라는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상적인 사회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지? 잘 들어봐봐. 천천히 할게. 이상적인 사회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두가 원하는 사회를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캠프에 빗대어서 얘기를 할 거구나. 여기 나오는 것들이 오케이 됐어? 하고 어떻게 박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자, 캠핑 트립은요. 어떤 장소냐면요. 꾸며주는 거죠. 캠핑 트립은. 이 캠프라는 곳은요. 각각의 사람들이 attempted to gain 뭐 하렵니까? 얻다죠.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얻으려고 한대요. 뭐를? The maximum 최고치의 rewards 보상을 얻으려고 한대요. From the other camper 다른 캠프를 온 사람들한테 최고의 보상을 얻으려고 한답니다. In exchange 뭐로써? 교환이죠. 교환. exchange 하면 교환을 한대요. 뭘 교환합니까? For the use 사용입니다. 뭐를 사용에 대한 교환입니까? 그의 혹은 그녀의 탤런트 재능의 사용에 대한 교환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능을 사용을 해줬으니까 최고의 맥시멈의 보상을 자기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자기의 재능을 캠핑장에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해줬으니까 그거의 교환의 대가로 상대방이 나한테 맥시멈의 리워드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를 좀 더 듣게. 내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장작 패기를 존나 잘해. 근데 옆에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힘이 없어서 장작 좀 패주세요 했어. 내가 장작을 가서 20개를 패줬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기 재능을 써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불을 지펴가지고 할 수 있었어. 어떻게 생각한다고? 내가 재능을 써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최고의 보상치를 나한테 주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캠핑 트립은요, would quickly 빠르게 end 끝날 거래. 빠르게 끝날 거래. 어떻게 끝나? in disaster. 재앙이야 이거 재앙. 디제스터 하게 되면은 자연 재해예요. 허리케인, 뭐 지진 이런 것들 뭔지 알죠? 자연 재앙으로 끝날 거래. 그리고 어떻게? unhappinesses. 이거 뭐야? 불행이죠 불행. 그죠? 불행으로 끝날 거다. 그렇게 하면. 지금 근데 우리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상적인 사회를 캠프에다가 빗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내 재능을 이렇게 사용해줬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 보상해주기를 기대를 하면 혹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사회는 재앙과 불행으로 결국 끝나버릴 것이다. 이 얘기가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 얘가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읽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이제 가야 돼. 읽으면서 어떻게? 아까 나왔던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 반복어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자, 갑니다. The camp trip에서는요. He argues. 그가 누구겠어? 철학가. 그지? 그는 뭐 한대요? argues 한대요. 그는 이렇다라고 argue, 논쟁을 한다. 즉 철학가니까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캠프에서는 말이야. 캠핑 가서는 이렇다고 주장을 한대. 뭐라고? It is unimaginable. 자, imagine 상상하다. imagine able 상상할 수 있는.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unimaginable이라는 뜻이에요. 상상할 수 없다. 단어 챙겨. 상상할 수 없는. 뭘 상상할 수 없어? 된 이하를 상상할 수 없대. 캠프에서는. 뭐를? Someone would say something like 뭐 누군가가 would say 이렇다라고 말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대. 뭐라고? I cooked dinner and 내가 요리를 했잖아. And therefore 그러니까 you can't eat it. 넌 먹을 수 없어. 내가 요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넌 먹을 수 없어. unless 나오면 좋은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if not 해석 때리면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아니면 만약에 네가 페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지불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를? for my superior cooking skill 나의 아주 멋진 요리 실력에 대한 걸 지불을 하지 않으면 너는 못 먹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어디서? 캠프에서. 됐죠? 상상도 할 수 없다랍니다. 됐죠? 차라리 one person cooks dinner, another sets up the tent, another purifies the water, and so on. Each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abilities.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거 먼저 해석해 볼게요. 한 명의 사람이 요리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물을 떠오고 기타 등등을 한다랍니다. 각각의 그런 그녀나 그와 그녀의 능력치들의 협력이 되는 거죠. 협력이 된다. 그 위에 내용 지금 슬쩍 연결이 됐죠? 이해됐어요? 이해돼 얘들아? 캠핑 가서는 이런 말을 상상을 할 수가 없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내가 요리했으니까 이 엄청난 요리를 맛보고 싶으면 너는 나한테 지불을 해야 돼. 안 그럼 너 못 먹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차라리 어떻게 되냐. 한 명은 요리하고 다른 한 명은 텐트 치고 한 명은 물을 떠오고 기타 등등 이런 협력들이 서로서로 이어진다. 즉 2번과 1번이 연결성이 너무 좋잖아. 그치? 캠프에서는 이런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실제 캠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all these goods are shared and a spirit of community makes a participants happier. 자, 체크. 뭐를? these. 이러한 좋은 goods, 이러한 것들이 좋은이 아니니 이러한 물건들이 shared, 공유가 된대요. 이러한 물건들이 공유가 된다라고요. 모든 물건들이 공유가 된다는 건 아까 전에 지금 뭐라 그랬어? 한 명은 요리하고 텐트 치고 물 떠오고 공유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했어. 하나씩 공유가 되는 것은 그리고
공유관이고 spirit of community 뭐야? 공동체 정신. 공동체 정신이 또 공유가 되면 makes all participants 모든 참가자들을 happier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됐지? 그럼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네. 그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지? moreover. 챙겨. moreover. 많이 안 쓸게. 딱 두 개만 쓸게. 아까 나온 거랑. 아까 뭐 나올게? 기억나? in addition. 나도 기억나지? 똑같은 애야. in addition과 moreover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어떤 성질? 순접.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답이 나오거든. 왜냐면 보세요. 지금 앞에서 happier라고 대놓고 더 행복해진대. 모두가 캠핑장에서 일을 나눠서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대.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체크해봐. ruined. be ruined라는 말이 나와. rui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ruin? ruin이라는 건 동사고요. 망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ruin이라는 건 망치다, 흐트러 놓다, 어질러피다, 아니면 부숴버리다 뭐 다 ruin이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You ruined my lif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 그래서 순접이 나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망친대. 어떻게 되냐? 순접이 나왔는데 역접이 돼버렸어. 그럼 moreover를 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됐다? 그냥 끝난 거지 문제는.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더블 체크를 해보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재앙과 불행으로 끝나버릴 거래. 그리고 또한 게다가 어떻게 망쳐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지? 이 경험은 이렇게 나오죠. 이 경험은 would be ruined 망쳐질 거래. if people 하나 더 나와. if people 이 경험을 망쳐질 거래. 뭐가 망쳐져? 캠핑의 경험이 망쳐질 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were to behave 하면 행동을 한대. in such a way. 체크. 아까 선생님 이거 서치도 적어놨어. 지시어에다가 기억나? such a way. 이러한 방식이야. 이러한 방식.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망쳐질 거라는 거야. 캠프가. 이러한 방식이 뭐예요? 내가 자신의 재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최고치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행위를 하면 안 좋아질 거야. 망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We would have a better life in a more equal and cooperative society. 보세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어. 더 어떻게? 더 동등해지고 협력적인 사회 속에서. 서로 동등해지고 협력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답이 들어가야 될 게 4번이에요. 이해되시죠? 4번 앞에까지 어떤 내용들이 흘러가는지를 지금 얘가 들어갈 애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다른 애들도 연결사 지시어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반복어 패러프레이징을. 그래서 걔네들도 연결을 시켜야 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 건너뛰고 이거 숙제하세요. 숙제를 하시고 선생님 말한 대로 풀어.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하시고 넘어갈게. 흐름. 넘어왔어? 자, 흐름. 수능까지 올라가다 보면 이 5가지의 문제 중에서 35번부터 39번까지의 문제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게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야. 그죠? 그럼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지만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내가 이거를 왜 첫 달, 둘째 달에 하는 줄 알겠지. 이거에 대한 센서가 작용이 돼야 돼요. 얘로 문제 푸는 거야. 이거는 그냥 얘에서 벗어나면 걔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흐름이야 얘들아. 알겠죠? 얘가 설정해 놓은 말을 벗어나는 친구가 있으면 걔가 답이에요. 근데
되게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가볼게. 이거는 스스로 요약을 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1번 앞에까지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가볼게요. 아, 여기구나. 자, in 2006, 2006년에 81% of surveyed American shopper. 자, 설문조사가 된 미국의 쇼핑객들이요. 여기에 81%나 이렇게 대답을 했대. 엄청나지? 셔퍼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일단 대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쇼핑객들, 오케이? 나는 오늘 적어볼게요. 처음이니까 쇼핑객들이 어쩌고 저쩌고인지, 그죠? 자, 뭐라 말했냐? That they considered. 자, 이들은, 자, consider가 나오면 고려하다와 여기다가 나와. 얘들아, 두 가지 잘 봐. 고려하다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나와 있고 끝나. 근데 여기다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와 있고 뒤에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라고 해석하면 돼.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만약에 고려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으면 온라인 커스터머 레이팅 앤 리뷰즈 하고 이렇게 끝나야 돼. 그 쇼핑객들은 온라인 커스터머 레이팅, 온라인 손님 평가, 그지? 그 온라인 구매 후기 같은 거지. 그거랑 리뷰도 구매 후기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근데 뒤에 하나가 또 있어. 뭐? important. 그럼 이게 뭐야? A, B. A를 B로 여긴대. 쇼핑객의 81%가 리뷰라고 그냥 선생님 쓸게요. 리뷰나 구매 후기를 중요함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들이요. 온라인에서. 그지? 언제? When planning a purchase. 뭐 할 때? 계획을 할 때. 뭘 계획해? A purchase. 구매. 이게 동사로 쓰이면 구매하다. 명사 구매. purchase. 오케이? purchase. 구매할 때요. 물건 살 때겠지. 당연히 구매겠지. 쇼핑 계획인데. 오케이? 쇼핑 계획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구매를 하는 걸 거 아니야. 이게 토픽과 디테일이 설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이 얘기를 하겠구나.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온라인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거나. 그죠? 가볼게. Though on online comment, positive or negative, is not as powerful as a direct interpersonal exchange. It can be very important for business. 자, 보세요. 그 온라인 코멘트가 뭐가 되고 있죠? 온라인 커스터머 레이팅과 리뷰라는 것은 온라인 코멘트예요. 그지? 온라인에서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잖아. 뭐가 되어 있죠? paraphrasing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해놓은 이 쇼핑객들의 리뷰랑 구매 후기가 중요하다는 것들이 계속 설정이 되고 있다는 소리야. 그지? 자, 온라인 커멘트가 뭐야? 포지티브 or 네거티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비록 is not 하진 않대요. 뭐 하진 않대? as 하진 않대. 강력하진 않대. 뭐만큼? 디렉트. 직접이 디렉트잖아. 그지? 직접 주는 게. 그러니까 디렉터가 감독이잖아. 직접 지시를 하니까. 직접적인 인터퍼스널 하게 되면 뭐라 그랬어? 상호작용.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주제 때. 직접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교환. 그지?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그것만큼 파워풀하진 않단 말이야. 그죠? 직접 만나서 그 사람 얼굴 보고 화장품 보고 아, 이 사람 참 좋네 뭐 이렇게 하는 것만큼 파워풀하진 않지만 it can be 뭐가? 온라인 커멘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뭐에? 사업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 사업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왜냐면 거기서 후기 잘 써줘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구매하잖아. 그지 않아? 다 평점 1이야. 그럼 안 하잖아. 그래서 영화도 막 평점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다 하면 나오면 다 5점 하고 막 엄청 재밌었다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막 평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연결되고 있죠? 충분히 연결되고 있지. 그죠?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았어 1번이. 가볼게. 1.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depend on online recommendation.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3월 거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가장 첫 번째 그 세포를 물어보는 거야. 너네 이거 배운 적 있어? 알고 문제 푸는 거야?
패러프레이징 되었는데 너네 이거 눈치채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1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데 뭐에 의존해? 온라인 추천 recommendation. 이거 다 똑같은 말 지금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 반복어예요. 반복어. 그죠? 2번 바로 넘어가 되겠지?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그 추천에 의존을 해요. 그리고 young people, 젊은 애들은요, 어린 친구들은 rely 나오면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온다? on이 나온다는 거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왜? rely on은 의존하다거든요. depend on이랑 똑같은 애예요. 근데 똑같은 말 안 하지. 뭐가 돼 있지? paraphrasing 돼 있지 이것도. 그지?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이들로 디테일을 준 거야. 그지? 학생들이라고 하자. 학생들은 heavily 매우 의존한대. 매우 댐 그것들이. 그것이 뭐야? 온라인 recommendation에. 됐죠? 그럼 이것도 얘랑 지금 너무 연결되어 있잖아. 1번이랑 2번이랑. 뭐가? 짝이 지어져 있잖아. 흐름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very likely 매우 뭐한 것 같다. likely 나오면 좋아하다 이제 아니라 그랬어. 무조건 likely 떨어지잖아.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해석하라고. 뭐일 것 같냐면 to be influenced. BPP 수동태. 맨날 우리 독해 스킬 때 하고 있던 게 다 연결되고 있는 거지. 그지?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거야. 다 영어 실력이. 영향을 받을 것만 같다.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당연히 인터넷에 영향을 받겠지. 매우 의존을 한대잖아 거기에. 평점에. 그지? 그러네요. when 뭐 할 때? deciding 결정 지을 때. what movie to see 무슨 영화를 볼지. or what album to purchase 어떤 앨범을 살지. 됐니? 1번 2번 너무 연결 좋아요. 흐름. 그지? 근데 디테일이 떨어진 거 보이지 얘들아? 뭐로 떨어졌지? 학생들로 떨어졌잖아. 그지? 학생들은 온라인에 굉장히 의존을 해요. 미국인 쇼핑 계획에서 지금 학생들로 바뀌었어. 근데 계속 뭐가 되고 있죠? 리뷰 이거에 굉장히 높게 반응을 해요. 얘네들은 아주 많이. 됐죠? 자, these individuals 알겠지? 이 5가지의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씩 세포가 생기지 얘들아. 지시어 이러한 individual 그냥 얘네들 나오면 머릿속에 people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개개인들이거든 뜻이. 이러한 개개인들은 누가 되는 거지? 학생들, young people. 오케이? 이게 맞는지만 보면 돼. 연결이 되는지만. 그럼 이건 흐름이 맞는 거거든. 뒤에 내용 보고. 자, 이들은요 종종 have wide reaching. reach는 다가서는 거고요. wide는 넓게 다가서는 거야. 넓게 조사를 한다는 거겠지. 뭐를? 소셜 네트워크를. 인스타, 페이스북 하잖아. 정보 얻으려고. 그리고 뭐 한대? communicate. 의사소통한대. 정기적으로. 누구와? with dozens of others. dozen이 연필에다 갖다 붙이면은 그 뭐라 그러지? 12개 들으면 뭐라 그러냐? 연필. 다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dozens of others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대요. with the potential to reach thousands. 뭐야?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연락이 닿을 잠재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왜 얘네들 합니까? 얘네들은 인터넷에 아주 많이 의존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구매를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해야지 의사소통을. 그죠? 갑니다.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자 체크. 우리 이것도 주제할 때 많이 했지 얘들아. 그지? 거기서 다 연결되는 애들이야. 자 전문가. 안 쓸게. 전문가, 유명인 뭐 이런 거 다 조사, 통계, 실험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있지. 걔네들이 나오면 무조건 T&D랑 연결이야. 전문가가 이 토픽을 연구했어.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가 이거 연구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통계 자료가 이건데 이거예요. 이거만 알아요. 전문가가 서제스트 뭐라고 했다? 서제스트 해석 안 돼도 돼. 전문가가 이렇게 결론을 냈대. 어떻게? 젊은이들, 학생들, 아까 학생들 뭐라고 했어? 이 학생들은 stop wasting. 그들은 뭐 해야 된다?
낭비하는 걸 멈춰야 된대요. 그들의 돈을 낭비하는 걸 멈춰야 된대요. 어디에? unnecessary things, 불필요한 것들에 돈을 낭비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start saving it, 돈을 절약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게 리브 온라인 구매 후기에 매우 의존하는 학생들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추측을 2개, 3개 앞당기면 안 돼. 알겠어?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글 속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지 추측을 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건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도 아니에요. 이 안에서의 흐름이 벗어나면 걔는 답이야. 갑자기 왜 돈을 낭비하는 걸 멈추래? 학생들이 온라인 구매 후기에 매우 의존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얘기한다. 근데 돈을 절약을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검사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냐면 3번의 끝과 5번의 시작이 어디야? 5번의 시작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니까. 얘는 어디선가 그냥 가져와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얘와 어딨어? 여기와 여기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It has been reported가 되었대. 보고가 되었다랍니다. That young people, 학생들이 aged 6 to 24, 6살부터 24살의 학생들이 influence, 영향력을 준대. About 50%, 50% of all spending in the US, 미국에서 소비의 50%를 차지를 한다랍니다. 온라인 소비의 50%를 차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치? 3번, 어떻게? 얘네들이 너무 넓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 쇼핑 관련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4번만 돈을 절약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니까 답이 4번으로 가져야집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형 푸는데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낼게요.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반복어를 무조건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부터. 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그치?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늘어나지 않는 기술이야.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내가 그쪽에 대한 세포를 계속 잠식시켜줘야 돼. 알겠지? 이거를 단순하게 선생님이 지금 8회 중에서 7회 끝난 거 7회 남은 거예요. 7회 동안 여러분들 이 세포 계속 작용시켜줄 거니까 계속 이거 하셔야 되고 우리가 12월이랑 1월달에 했던 이 토픽 잡고 디테일 잡는 거는 모든 문제에다가 다 넣어서 할 줄 알아야 돼 일단은.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풀어내는 방법들, 주의해야 되는 방법들을 적어놓은 것만 지키셔야 돼요. 알겠죠? 수요일날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준 종이 있잖아. 오늘 그것까지 사실 하려고 했거든. 그게 고2 건데 그걸 살짝 껴놨다가 그걸 그대로 가져오세요. 알겠죠? 그대로 가져오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날 그냥 그대로 가져와.